혹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유독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돈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뼛속까지 귀티 나는 사람들의 심리와 뇌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비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데 괜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SNS에 성과를 올리고 대화 중간중간 자신의 스펙을 슬쩍 끼워 놓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불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 심리학에는 신호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면에 진짜 자산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더 화려하고 시끄러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치 잔고가 불안한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부자인 척하는 것과 비슷하죠. 반면 진짜 귀티는 정반대입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용해요. 내면에 단단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그 여유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 뇌도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사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본 지 불과 0.1초 만에 신뢰도와 능력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말이나 옷차림보다 훨씬 빠르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에너지를 먼저 읽어내는 거죠. 결국 진짜 품격은 무엇을 걸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내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귀티 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임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와 조연으로 물러나야 할 때를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를 절묘하게 통제합니다. 모임에 가면 지갑은 기분 좋게 열되 말수는 지혜롭게 줄여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 참 좋더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타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 자랑으로 빼앗는 건 일종의 에너지 착취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주의력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내 만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당연히 손해보는 쪽은 다시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경청으로 상대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죠. 넉넉한 인품으로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품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경청하고 베푸는 여유. 말로는 쉽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내가 지쳐 있으면 남에게 줄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몸이라는 그릇이 무너지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파묻혀 어깨가 굽고 야식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의 자세가 뇌의 감정과 호르몬을 직접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예민해지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칩니다. 혹시 요즘 괜히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중심을 잡고 기립근을 꼿꼿하게 세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 연구에 따르면 단 2분간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상승하고 코르티솔은 25% 감소했다고 해요. 자세 하나가 뇌의 화학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식사도 달라요.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며 빠른 쾌락을 주는 도파민을 쫓는 대신 천천히 음미하며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을 채웁니다. 흰쌀, 설탕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나를 대접하는 식습관. 이런 단단한 일상 통제력이 있어야 비로소 타인에게 베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가 채워졌다면 이제 그걸 나눌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베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기분 좋게 밥을 2-3번이나 샀는데 상대방은 한 번 지갑을 열지 않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죠.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빨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들에게 계속 베풀면 뇌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요. 참고 또 참아도 뇌는 기억하고 있죠. 결국 쌓인 피로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내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관계에 과감하게 거리를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아하게 끊어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연락 빈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드라마틱한 결별 선언 같은 건 없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정리해야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결국 투자예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곳에 계속 자본을 넣는 건 현명하지 않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냈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머릿속이 비어있으면 5분 대화에 미천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멋있어 보였는데 말을 나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반대로 평범해 보였는데 대화할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읽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면서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굳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이 세지는 건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지적 내공이 쌓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머예요. 뇌과학에서 유머는 전두엽의 고도의 인지 능력이 작동해야 가능한 인지적 유연성의 끝판왕으로 봅니다. 상대의 기대를 읽고 그걸 기분 좋게 무너뜨린 다음 새로운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연산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진짜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겁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관점을 접할수록 뇌의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예상치 못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윤활하는 넉살. 이것이야말로 끊임없는 배움이 만들어낸 최고의 지능입니다. 지적 유연함을 갖췄다면 이제 진짜 시험대가 남았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일이 꼬이고 상황이 안 풀릴 때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실수인데 순간적으로 남 탓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요. 이건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원초적인 감정센터가 있어요. 위협을 감지하면 0.1초 만에 공포, 분노 같은 감정을 폭발시키죠. 문제는 이 편도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반응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독이 됩니다. 반면 단단한 사람들은 이 순간 다르게 반응해요. 상황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누굴 원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대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그럼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왜 품격과 연결될까요? 감정적으로 사람과 싸우면 관계가 무너지지만 이성적으로 문제와 싸우면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원심력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을 향해 잡아당기는 구심력이에요. 남들이 좋다는 것,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는 삶은 원심력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고 괜히 초조해지고 유행하는 브랜드를 사야 안심이 되고 남들 속도에 맞추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리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구심력의 삶을 삽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기 본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좇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타이틀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시계 바늘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 그리고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찬 주관적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원심력의 삶은 크로노스에 쫓기는 삶이에요. 빨리빨리, 더 많이,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죠. 하지만 구심력의 삶은 카이로스를 누리는 삶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도하고 내 뇌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시간의 밀도가 달라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주도권입니다. 구심력의 삶. 말은 거창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목표만 바라보며 숨막히게 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해야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느라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 이렇게 빠듯하게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대체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철학자들은 이걸 생존과 실존의 차이라고 했어요. 생존은 그냥 살아남는 거고 실존은 의미를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이 둘의 균형을 알아요.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도 길가에 핀 꽃 하나에 감탄할 줄 알죠. 도착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 평소보다 딱 5분만 더 천천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음식의 맛과 온도를 느끼며 뇌에 잠깐의 평온함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빠듯함에서 뿌듯함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나를 대접하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